엉덩이 춤 논란.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어제 한 행사에서 이 엉덩이 춤이 나와서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만나보시고요. 내용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장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엉덩이 춤. 김민지 기자, 어제 한국당이 이제 여성 당원들 모아놓고 한 행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 당원이 한 1,600명 정도가 참여한 여성 당원을 위한 관련 행사였는데, 아하. 문제의 저 퍼포먼스는 2부에 있는 장기자랑 시간에 좀 장기자랑, 일어난 예. 일입니다. 경남도당 여성 당원들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도중이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바지를 내리고 안에 있는 글자를 보여주다 보니까 다소 민망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이제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몸을 흔들고 이제 춤을 추는 과정에서 더더욱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더군다나 이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여성 친화적 정당이다. 뭐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우리가 여성 친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여성 친화 정당을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으나 정작 장기자랑 때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 엉덩이 춤을 춘 것이 과연 이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김민석 원장은 저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저 사실 뉴스는 봤는데 영상은 오늘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하십니까? 근데 예. 뭐 저걸 굳이 뭐 평가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들 황당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국민의 지금 이제 평균이라면. 그리고 아마도 한국당 당원의 상당한 분들이 예. 저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건 자유한국당 전체의 수준이 저렇다. 뭐 이렇게 꼭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 또 저렇게 저걸 보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또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저 이제 엉덩이 춤이 나오고 나서 황 대표가 오늘 공연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연습해서 한국당 공연단을 만들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김철건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황 대표?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 황 대표께서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김민석 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당 전체를 뭐 싸잡아서 뭐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요즘에 그 이른바 성인지 감성이라고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예. 달라진 거에 전혀 접근이 안 되는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요즘 자유한국당이 그 민생 행보도 하고 그 장애투쟁도 하면서 이른바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모았는데 막말에 이런 순환까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당은요, 지금 이번 이 엉덩이 춤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당을 비판하는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지도부의 그 당원, 한국당의 민낯, 바른미래당, 천박한 제1야당, 동시대 사는 게 수치스럽다. 민주평화당, 저질 퍼포먼스, 정의당, 하는 짓마다 지금 매를 번다. 기가 찰 뿐. 글쎄요, 한국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김철근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종희 전 한국당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출연했던 여성 당원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그런데 당직자들이 그걸 좀 걸렀어야죠.
어제 행사는 그 2019 우먼 페스타.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 30% 이상, 그 다음에 여성들도 한국당에서 당원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권 정치 투쟁에 나서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좋은 취지로 이제 한 행사인데 그 행사에서 이제 저렇게 엉덩이에 쓰지 말고 등에다 써서 좀 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등에 썼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여러분이 한국당의 공연단이 되라, 열심히 연습해서 좀 꼭 기억해라 하는 얘기는 저 대목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꼭 저것만 딱 지목해서 여러 한 얘기는 이제 아니죠, 물론. 프로그램에 나온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하여튼 요즘 이 언론에서 한국당을 현미형도 보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평가가 좀 박한데 정말 또 조심해야죠. 자, 이번이 엉덩이춤 논란과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실까요? 여성이 뭐 엉덩이 춤춘 거? 내놓고 춤추는 게 퍼포먼스? 예. 혁신입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네. 그러한 돌발 행위가 나오고 황교안 대표가 처음부터 실패한 네. 이해창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네. 요즘은 플러스에서 박근혜의 길로 또 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만이 나오는 거예요.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회창 플러스 박근혜의 길로 진입했다.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는데 지금 고개를 쳐든 것이다. 김민석 원장께서는 박지원 의원의 저 황 대표를 평가한 저 발언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이 있고 네. 나서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반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언론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됐다. 어허. 그래서 이런 걸 문제로 삼는다. 지금 채널 A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태도가 참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지난번에 뭐 청년 스펙 문제도 나왔지만 예. 이런 성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자체가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문제죠. 정치라는 게 결국 삶에 기반해서 시대와 맞춰가는 건데 시대 흐름과도 못 맞추고 삶에서도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예. 오만함, 지금 박지원 대표는 오만함을 지적하신 건데 오만함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치의 기본인 이 삶과 시대에 대해서 너무 유리돼 있다. 아하, 예. 자, 근데 김민지 기자, 이번 이제 엉덩이춤 논란도 막 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은 아이고 나 진짜 울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의원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네, 한국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울고 싶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는 우리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축제를 열어야 합니까? 춤춘다고 여성 친화적 정당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힘 빠지고 속상한 하루다. 이렇게 심경을 이제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당원들이 모르고 한 일일 수 있는데 당직자들은 좀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박종현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당원들은 좀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직자들이 좀 말렸어야 한다는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속상한 심경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어제 저 행사장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황교안 당대표님 직접 오시는데 사모님께서도 직접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뵙기도 했지만 오늘 뵈니까 진짜 더 미인이시네요. 우리 황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실력이 좋으시지만 사모님 뵈니까 역시 또 실력이 더 좋으시다는 걸 알겠습니다.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김민지 기자, 저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기사가들이 나오고 댓글 좀 보니까요. 이제 황교안 대표 부인의 미모를 얘기하면서 미모가 있으니까 실력이 더 좋다. 이런 취지는 좀 외모 지상주의적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지율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당 지지율을 보니까 글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2.1, 자유한국당 29.2,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순인데요.
한국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글쎄요, 민주당과 이제 10%대 이상으로 이제 좀 벌어졌습니다. 12.9%포인트 차. 한국당의 지지율은 이제 20%대로 이제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조사인데, 글쎄, 김철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조사가 좀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사는 추세니까 뭐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면 그건 확정된 민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지금 저 조사는 이제 계속 한 자릿수 차이에서 두 자릿수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사실 최근의 막말과 오늘 이런 사태 뭐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 문제. 아하. 비판이 많은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한야당이 사실은 국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그 국정농단의 책임 있는 세력으로부터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탈피를 하고 대한야당, 대한 세력이 나온다면 이런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이제 뭐 당 지지율까지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라북도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뭐 잡종, 뒤기 뭐 이렇게 발언해서 지금 이제 엄청난 파문을 좀 일으켰는데요.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헌율 논란의 당사자죠. 익산시장 목소리 잠깐 듣고요. 내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고난에게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거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제 뜻이 아니었지만은 와전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은 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의 상처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신은 자리 없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아니요, 참여하지 마세요. 이미 하셨으니까. 대답하세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게 정헌율 익산시장이요.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발언한 게 지금 파문을 일으킨 거죠? 네, 지난달에 있었던 이 다문화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는 운동회에서 축사에서 한 말이 좀 문제가 축사에서 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잡종 강세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잡종이라고 표현을 한 점도 있고, 또 12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주민 폭동을 사례로 들면서 뭐 사회에서 이들을 잘못 지도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시민단체들에서는 인종주의, 차별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자체는 박종희 의원님, 익산 정 시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격려해주는 취지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표현이라든가 이 머릿속에 이 혼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과하는 과정도 지금 또다시 뭐 튀기 뭐 이런 써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정한율 시장은 뭐 전 부분뿐만 아니고 설화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거로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다문화 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이제 전주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은 이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인권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어떤 표현력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튀기, 뭐 잡종 이것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동물이나 사물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쉽게 뱉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줬다. 이것은 뭐 섞어 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아까 뭐 박종희 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발언이 이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또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또 다른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튀기들이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지만 내가 튀기라 할 수 없어서 한 말이다. 잡종은 다문화 가족 띄워주기 위한 말이다. 우리 김철근 대변인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사단법인 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입니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150만이 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시군에서 이런 운동회를 많이 하고 이 운동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그 화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자리들을 만드는데 더군다나 이게 기초단체장이고 공직자의 입에서 그 시를 책임지는 분이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면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뭐 백이민족 얘기하면서 순혈주의 이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그 엄청난 그 교류와 협력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요 다문화 시대란 다문화라는 말을 넘어서 이른바 상호문화라는 얘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시장이 이 정도의 사과에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거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여러 다문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자, 정원율 익산시장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정 시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하나 듣고 오실까요? 그래서 이 발언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 그리고 이주 배경 아동들을 심하게 시민들을 모독한 모독 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시정 자리 앉아 있는 거를 사퇴하세요.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사퇴하세요. 네,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외국인 방송인 1세대죠. 이다도시 방송인 이다도시 씨도 SNS에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다문화 자녀들이 잡종이라고요? 멍청하고 슬픕니다. 라는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아마도 이제 본인도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보고 마음에 참담한 심경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민성 원장님, 이 정도 사안이면 정원율 익산시장 아까도 뭐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 시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퇴 정도 해야 된다는 상황 정도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 정도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퇴할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사퇴할 정도의 수준의 발언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제 사실은 워낙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우리 사회 또 우리들의 인식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침에 동네 이렇게 걷는데 그걸 봤어요. 천주교에서 운영 저희 동네 센터인데 상호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 신길동에 밤동산이라는 데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문화하고 상호문화를 비교해서 봤더니 다문화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조금 그분들이 한국을 잘 알아라라는 관점이 좀 있는 거고 상호문화는 한국에 사는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들어온 분들을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저것은 그런 진화나 현실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완전히 구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 다음 선거에서 평가가 되고 심판을 받겠지만 사실은 국민소환제, 주민소환제가 있다면 정말 물러나야 되는 수준의 문제. 물러나야 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백의 민족, 단일 민족으로 쭉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알게 모르게 다 배에 있단 말이죠. 이 튀기라는 말의 어원도 특이, 특별하다. 그래서 특이가 됐다가 이제 튀기가 된 거고 옛날엔 또 뭐 제가 살고 있는 포천 같은 경우에 기지촌이 좀 있어갖고 거기서 외국인 혼혈 아이들에게 뭐 아이노꼬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차제에 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인구 절벽 시대 또 글로벌 시대 이런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이런 사회에서 이제 그것도 우리 같은 민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이 다문화 정서가 빨리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원율 익산시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